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저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10개 부처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일정 등을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 그리고 지자체 여러분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특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당 기관별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발표자분들은 각 사업별로 5분 내외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지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션입니다. DNA 생태계 강화의 14개 사업에 대한 소개가 차례로 이어지겠는데요. 첫 번째 준비 중이십니다. 이용진 단장님께서 준비 중이신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용진 단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 추진단 이용진입니다. 제가 전체 23개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의 발표를 맡았는데요. 제가 담당한 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생산 구축,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의 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서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데요. 기존의 19년과 20년에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돼서 올해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센터를 30개를 추가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명정보의 결합을 지원하는 게 올해 사업의 큰 내용입니다. 기존의 19년과 20년에 구축한 16개 플랫폼의 목록은 아래와 같은데요. 금융통신 환경부터 해서 디지털 산업혁신까지 총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략적인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총 30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15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빅데이터 센터는 5억 원 정도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 예산은 과제의 내용이라든가 과제 조정 또 예산 확보 결과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컨설팅에는 37.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간은 3월부터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센터는 활용 수요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구축해서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그런 기관과 기업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분야별로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유통, 활용하는 것들을 전반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별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는 빅데이터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의 공급 기업, 또 유통 기업, 수요 기업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되고 축적되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그런 문제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거나 뒤에 소개해드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도 데이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또 정형 또 비정형 데이터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19년, 20년 동안 20년에 구축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현재까지 이제 150개 센터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분야별로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생산 구축하고 유통해서 또 분석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정되는 30개 센터는 이러한 각 분야의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고 또 데이터 유통시키고 또 이런 체계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분석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빅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고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는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을 통해서 센터의 생산 데이터를 유통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 아울러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명정보 결합 컨설팅입니다. 기업과 기관 등에서 이제 작년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나 가명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보안성,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명정보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명정보 결합하기 전에 기업들에 필요한 어떤 사전 검토, 법률 자문, 데이터 결합 반주 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을 150건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게 또 사업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추진체계 향후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공모와 일반 용역 방식인데요. 빅데이터 센터는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가명정보 결합 컨설팅은 조달청을 통해서 일반 용역 형태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빅데이터 센터는 3월에 공모를 통해서 5월에 선정 협약까지 이루어지고 올해 12월까지 사업 추진하고 연말에 사업 평가를 해서 22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명정보 결합 컨설팅은 2, 3월 중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3월 달에 조달 발주를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5월부터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응답을 위해서 지금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카카오 TV 합산으로 총 1000명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요. 준비해 주신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데이터 본부를 맡고 있는 고윤석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동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데이터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데이터와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현장에 있는 기업들과 학계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향후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그리고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일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각계 분야에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9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동사업은 단일 사업이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수행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축된 인공지능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적용을 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분야로 구축을 할 예정인데요. 기술 분야로는 저희가 비전하고 음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산업 분야로는 의료 헬스케어, 교통 물류, 농축수산, 환경에너지, 안전, 그리고 기타 주요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인데요. 이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허브라고 해서 저희가 그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포털이 지금 단순하게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기능 중심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즉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등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진정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향후에는 연구개발이나 교육이나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이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크라우드 소싱 방식인데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는 기존의 하나의 기업이 단일한 사업을 수주를 해서 하는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각계의 여러 참여자들이,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지정과 자유 공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공모는 130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종류는 자유 공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그 사전 공고가 2월 15일부터 나가 있는데요. 21일까지 사전 공고 기간이고요. 요게 끝나면 2월 말에서 3월까지 과제 공모가 예정이 돼 있고, 4월부터 5월까지 과제 선정 및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6월부터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기관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참여하는 과제평가위원회와 과제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한 각각의 데이터의 품질과 그리고 사업 관리를 위해서 품질 검증과 사업 관리 컨설팅과 품질 관리 전문 지원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윤석 본부장님의 발표였는데요.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정확한 예산과 사업 내용 등 정말 세세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양종환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양종환입니다. 네, 우리 원에서 2021년에 추진 중인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 추진 내용,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기반 첨단 기술, 5G 기반 첨단 기술을 적용한 5G 융합 서비스 공공 부문에 대한 선도 적용을 통해서 5G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00억 규모이고요.
전체 수행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는 서비스의 어떤 수요 기관, 이동통신 사업자, 장비 및 부품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5G 융합 서비스의 초저 지연성 구현에 필수적인 MEC 기술을 적용을 해서 5G 융합 서비스 모델 발굴과 공공부문, 선도 적용 및 민간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융합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증입니다. 5G MEC 기술 기반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비대면 지원,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델 발굴과 공공기관 선도, 적용 실증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5G MEC 소규모 실증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MEC 플랫폼, 오픈소스, 5G 모듈 기술 개발 등의 소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장표는 5G MEC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자료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실증 과제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에는 대중소기업 협력형 과제와 중소기업 주도형 과제로 어떤 실증 과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시장 선도를 위해 혁신적, 도전적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증을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실증 과제의 경우에 이동통신사와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획된 6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모델 구축 및 선도 실증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실증 과제의 경우에는 5G B2B 시장의 어떤 시장 생태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MEC 플랫폼, 오픈소스, 5G 모듈 개발, 적용 등의 약 7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실증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5G의 어떤 핵심 기술인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성 구현을 위한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실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통신사 중심의 5G MEC 시장에 대한 시장 창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5G MEC 시장 확대까지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과제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본 사업에 대한 공고를 추진을 하고요. 3월 말까지 실증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대규모, 소규모 실증 과제에 대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종환 팀장님도 질의응답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원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구축 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을 매칭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전체 예산은 400억 규모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 과제별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우대사항으로는 대규모 청년 인턴을 활용할 경우에 과제 평가나 지원 규모 등에서 저희가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매칭 사업은 데이터 구축 품질 정비 및 데이터 가공 개선 사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품질 정비에서는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오픈 API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가공 개선에서는 민간 데이터의 가명화, 익명화, 비식별화 등의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공모과제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전담기관과 공급기업, 수요기관 간의 3자 협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과제 평가 시 저희는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사업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수요기관에 기업 매칭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공문이 나간 상태로 각 수요기관에서는 기업 매칭 신청서를 3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기업을 못 찾은 수요기관에게 공급기업 매칭을 지원하는 매칭데이를 2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 체결 이후 5월부터 12월까지 각각의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발표를 하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이재원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1-1의 세션에 발표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의 발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온라인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정말 많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요. 행사 종료 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 digital.go.kr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nia.or.kr에서 답변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전 질문을 미리 주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께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전 질문인데요. 가명정보 결합 지원은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 자세하게 궁금증을 내비쳐주셨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지원 사업은 우리가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가명정보 결합 시에 어떤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서 가명 데이터를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법률 검토, 또 가명정보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결합 등에 발생하는 수수료, 그런 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믿고요.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인데요. 사전 질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학에요. AI 허브를 통해서 GPU 자원을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GPU와 관련된 지원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돼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별도로 GPU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AI 허브 또는 naipa.kr로 들어가시면 별도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별도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인공지능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반기단이죠.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금년에는 1년 과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정리를 드리자면 AI 학습용 데이터 2월 15일부터 사전 공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가는 올해 사업은 150개 전체에 대한 데이터, 그 학습용 데이터 사업이 발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두 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저희 www.nia.or.kr 저희 원 홈페이지 하고요. 또 하나는 www.aihub.or.kr 두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을 주신 분입니다.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사업에서 개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매를 사업비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구축 정비 및 가공 개선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사전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대규모 통신 사업자와만 진행이 되나요? 중소기업이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제를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실증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소규모 실증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실증 과제 같은 경우는 5G 기반의 서비스이다 보니 면허를 이제 가지고 있는 통신 사업자 위주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중소 벤처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통사와 같이 컨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사업자도 5G 융합 서비스 모델 발굴에 참여가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5G 특화망과 개별 기업 로컬 5G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세부한 내용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일부 실증 과제하고 약간 그 이제 5G 특화망 쪽하고 좀 약간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5G 특화망 그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는 저희가 5G MEC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G 인프라 저희 사업의 어떤 특성은 5G 인프라 촉진과 어떤 MEC 기반의 5G 공공 서비스에 대한 레퍼런스 확보가 기본적으로 우선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특화망 기준으로 이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5G 특화망 이제 정책 방안 수립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 1월 26일 그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에 그 특화망 관련된 자료가 지금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세션으로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논의된 질문과 답변은요. 온라인 실시간 채팅에서 문의 주신 내용과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서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 digital.go.kr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nia.or.kr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과 또 많은 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감사드리겠습니다.